안녕하십니까. 강국삼성병원 순환기내과 이성호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심방세동에서 항부정맥제 사용 방법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문헌은 2018년도 대한부정맥학회 심방세동 진료 지침과 2020년도 ESG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였습니다. 먼저 증상이 있는 심방세동 환자에서 증상 조절과 함께 삶의 퀄리티 오브 라이프를 호전시키기 위해서 리듬 컨트롤이 클래스 1으로 레커멘데이션 되고 있습니다. AP, 심방세동 AP related 심텀은 palpitation, dyspnea, fatigue 등이 있으며 chest discomfort, poor effort tolerance, dizziness, syncope, disturbed sleep 등 증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없는 경우에도 어떤 환자가 그 피지컬 액티비티를 감소시켰을 때 이에 대한 어댑테이션으로 인해서 본인도 모르게 증상이 없다고 느낄 수도 있고, 또 뭐 증상이 좀 애매한 경우에는 이렇게 카디오 버전을 시켜서 사이너스 리듬 때 증상이 호전되었다면 증상이 있는 것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증상이 없더라고 하더라도 이런 것을 배제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듬 컨트롤은 그 퀄리티 오브 라이프와 심텀 완화를 위해서 해볼 수가 있겠는데, 특히 이제 좀 더 레이트 컨트롤보다는 리듬 컨트롤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좀 영거 에이지, 젊은 에이지라든지 퍼스트 AF 히스토리라든지 쇼트 히스토리, 그리고 타키카디아 인듀스드 카디오마이패시가 있다든지, 그리고 에트리얼 리모델링이 이렇게 너무 많이 진행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코모비디티나 핫디즈가 별로 없는 경우, 그리고 레이트 컨트롤이 힘든 경우, 그리고 어큐트한 일리스에 의한 템포럴 이벤트에 의한 AFib 발생한 경우에는 좀 더 리듬 컨트롤을 좀 더 그 페이버링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항부정맥 약제는 1950년도에 뭐 리도카인, 그 다음에 1960년도 아미오다론, 1970년도에 플레케나이드 프로파페논 이후에 2000년도 솔탈롤, 2009년도 드로에더론, 2010년도 버나칼란트 등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부정맥의 메커니즘을 보시면 부정맥은 제네틱 프로디스포지션을 한다든지 어떤 인바이러먼트 팩터나 카디오바스큘러 디지에 의해서 엑토픽 액티비티, 얼리 딜레이드 애프터 디폴라이제이션에 의한 엑토픽 액티비티와 함께 어떤 리엔트리가 있을 때 카디악 아리스미아가 발생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항부정맥 약자의 분류를 보시면 클래스 그 심방세동에서 가장 흔하게 쓰는 약이 클래스 1C 드럭과 클래스 3 드럭이 있습니다. 클래스 1C 드럭에는 플레카나이드나 프로파페논 같은 약이 있으며 소디움 블로커라고 알려져 있고, 어떤 코로나리 하트디지나 스트럭처럴 하트디지가 있을 때는 금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클래스 3 드럭은 아미오다론, 도페틸라이드, 솔탈롤 등이 있으며 포타슘 채널 블로커에 의해서 그 부정맥 효과를 보이고 있고, 하지만 그 토사드 같은 부작용이 나올 수 있고, 아미오다론 같은 경우에는 익스트라 카디악 사이드 이펙트가 좀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멀티 채널 블로커인 드로아에다론이 부정맥 약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 저희 나라에서는 이게 아직 승인되고 있지 않지만 유럽에서는 버나칼란트 IV를 그 심방세동의 항부정맥 약제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 그 액션 포텐셜이 그 페이즈 제로에서 소디움 인플럭스에 의해서 페이즈 제로가 형성이 되고, 그 위에 이제 포타슘이 나가면서 페이즈 2, 3, 4로 가는데, 이니셜 소디움 블로커는 그 페이즈 제로에 작용을 하게 되어 있고, 클래스 3 포타슘 블로커는 그 액션 포텐셜 듀레이션을 좀 더 증가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액션 포텐셜 듀레이션에 관계된 그 다양한 이온 채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온 채널에 영향을 주는 것이 그 항부정맥 약제의 작용 기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1C 드럭은 페이즈 소듐 채널을 블로킹함으로 인해서 페이즈 제로의 업스트로크 벨로시티를 감소시키고, 이로 인해서 컨덕션 벨로시티를 감소시켜서 리엔트리를 억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클래스 1A, 1B보다는 클래스 1C 드럭이 좀 더 포텐트한 바인딩을 하고 있고 슬로우 디소시에이션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클래스 3 드럭은 그 이펙티브한 리프렉토리 피어리를 포타슘 채널을 블로킹함으로 인해서 ERP를 이펙티브한 리프렉토리 피어리드를 증가시켜서 리엔트리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속한 약은 아미오다론, 솔탈롤, 드로에다론, 도페틸라이드, 이브틸라이드 등이 이 클래스 3 약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기적 동일동 조절 치료로는 심방세동에 관련된 증상의 감소이고 효과는 그냥 중등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심방세동을 완전히 없애기보다는 감소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한 가지 항부정맥 약제가 실패했을 경우에는 다른 항부정맥 약제를 써서 또 이렇게 효과가 있는 경우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항부정맥 약 자체에 의한 그 부정맥, 프로아리스미아의 유발 가능성이 있고 심장 이외의 부작용이 흔하기 때문에 어떤 에피커시보다는 세이프티에 대한 고려가 항부정맥 약제의 선택에서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심방세동을 이제 율동 전환을 할 때는 어떤 헤모다이너믹이 언스테이블하냐 스테이블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고, 헤모다이너믹이 언스테이블할 경우에는 이머전시 일렉트리컬 카디오 버전을 하게 되어 있고, 헤모다이너믹이 스테이블한 경우에는 항응고 상태를 봐서 항응고가 적절히 이루어진 경우에는 리듬 컨트롤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항응고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AFib 듀레이션을 봐야 됩니다. AFib 듀레이션이 48시간 이내고 리스크 팩터가 1개 이하로 적을 때는 얼리 카디오 버전이나 wait for delayed 카디오 버전을 시행해 볼 수 있겠고, 4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3주 정도의 항응고를 하고 그 이후에 리듬 컨트롤을 한 이후에도 4주 정도의 항응고를 하고 그 이후에는 체드바스코 스코어에 따라서 롱텀 항응고는 결정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이너스 리듬 리스토레이션 하기 위한 항부정맥 약제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파록시스말 AF 같은 경우에 인프리퀀트하고 파록시스말 노말 같은 경우에는 플레카나이나 프로포페넌 원시 드럭의 하이 도즈를 이용한 필린더 포켓을 사용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퍼시스턴트 같은 경우에 리센트 원테드 AF 같은 경우에는 헤모다이너믹이 스테이블하다면 파마콜로직 카디오 버전을 할 수가 있겠고, 스트럭처리 하티즈가 없는 경우에는 프로파페논 IV나 플레카나이드, 버나칼란트 IV 등을 사용해 볼 수 있겠고, 리듀스드 EF 같은 경우에는 아미오다론 IV를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코로나리 아테리 디지나 시그니피컨트한 베블라 디지나 LVH가 있는 경우에는 아미오다론이나 버나칼란트 IV 등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아미오다론은 임상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항부정맥 약제이고 하트페일러가 동반된 경우가 종종 흔하기 때문에 아미오다론 IV를 사용을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 10분 동안 150mg을 로딩을 해주고 6시간 정도에는 분당 1mg을 사용하고 그 18시간 이후에는 분당 0.5mg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미오다론도 어떤 브레디카디아나 하이포텐전, AV 블락을 유발할 수 있겠고 QT 프롤롱게이션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GI 트러블이나 플레바이티스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플레케나이드나 프로파페논의 하이도즈 같은 경우도 필린더 포켓으로 사용을 해볼 수 있겠지만 어떤 저혈압이나 가끔 ATL 플러터 1-to-1 AV 컨덕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로달 블로킹 에이전트를 같이 사용을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버나칼란트는 저희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유럽에서 사용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특히 에이트리얼 셀렉티브 이펙트를 보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피드 온셋, 옵셋 카이네틱스로 인해서 효과가 좀 바로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ESG 가이드라인에서도 그 리센트 ACS나 시비어 하트페일러가 아닌 경우에 유온셋 APU인 경우에 IV 버나칼란트를 레코멘데이션 하고 있고, 그 외에 스트럭처리 핫디즈가 없다면 플레카네이드나 프로파페논도 사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트 페일류가 있거나 스트럭처리 핫디즈가 있는 경우에는 IV 아미오다론이 첫 번째로 사용되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환자 파마콜로직 카디오 버전은 헤모다이너믹을 스테이블하고 어떤 스럼브엠블 리스크를 고려해서 할지 말지 결정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인프리퀀트하고 리센 온셋 AFib 같은 경우가 있으면서 스트럭처리 핫디즈가 없는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클래스 1C 드럭인 플레카이나드나 프로파페논을 하이도즈를 필린더 포켓으로 사용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항부정맥 약제들이 다 어떤 프로아리스미아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스틱 사이너스 신드롬이나 AV 컨덕션 장애가 있다든지 QT가 500ms로 증가된 경우에는 파마콜로직 카디오 버전은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플레카이나이드나 프로파페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스케믹 하티즈나 시그니피컨트한 스트럭처리 하티즈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을 하지 말고 어떤 플러터 원투원 컨덕션이 3에서 5% 정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꼭 노달 블로킹 에이전트를 같이 써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QRS 와이드닝이 생길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버나칼란트 같은 경우에도 어떤 저혈압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시스톨릭 BP가 100 이하라든지 한 달 이내에 리센트 ACS가 있었다든지 니아 3, 4의 핫페일리가 있다든지 시비어 에어틱 스테노시스나 프롤롱드 QT 인터벌이 있는 경우에는 버나칼란트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미오다로는 그 가장 효과가 뭐 가장 좋다고 되어 있고요. 하지만 라지 페리페럴 벤을 사용하지 않으면 프레바이티스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좀 큰 혈관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고, 가능한 한 24시간 이상은 주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미오다론 자체도 하이포텐전을 유발할 수 있겠고, 브레디카디아나 에비 블럭이나 큐티 프롤ongේ션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퍼사이로이즘인 경우에는 다른 대체 약제가 없는 한 가능한 사용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브틸라이드도 저희 나라에서는 사용되고 있지는 않는데 미국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플러터 컨버전 때 효과적으로 되어 있고, 이 약도 어떤 스트럭처리 하티즈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을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디오 버전 이후에 심전도나 심텀 어세스먼트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특히 이런 항부정맥 약제들이 프로아리스미아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하고 나서 QRS 인터벌이라든지 QT 인터벌을 잘 모니터링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그 AFib으로 인한 심텀과 이런 항부정맥 약제로 인한 사이드 이펙트의 밸런스를 봐서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어떤 AFib 릴레이티드 모비디티나 어떤 그런 것도 같이 이밸리에이션을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리듬 컨트롤을 할 때 어떤 AFib의 카디오바스쿨라 리스크 팩터인 고혈압, 심부전, 피지컬 피트니스 이런 것도 같이 적극적으로 병행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롱텀 리듬 컨트롤을 위한 항부정맥 약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그 AFib으로 인해서 환자가 정말 심토마틱한가, 그리고 이 항부정맥 약을 쓸 정도로 정말 심토마틱한가에 대해서 항부정맥 약제의 적응증이 결정이 돼 있고, 일반적으로 처음 생겼을 때 주로 항부정맥 약제를 사용하진 않지만 카디오 버전의 에피커시를 높이기 위해서 처음 발생할 때도 사용을 해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항부정맥 약제에 의한 프로아리스미아 리스크를 줄이고 다른 오건 톡시스티를 감소시키는 것이 항부정맥 약제 선택에 가장 중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베이스라인으로 QRS 인터벌이나 QT 인터벌이 괜찮은지 확인을 하고, 어떤 LV 디스펑션이 있는지, 그리고 항부정맥 약제에 의한 어떤 약의 상호 작용이 있는지를 고려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프로아리스메에 대한 리스크 팩터는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시간에 따라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어세스먼트를 계속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트리트먼트 전에 심전도를 하고 항부정맥 약제를 사용하면서 지속적으로 심전도를 팔로우하면서 모니터링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특히 아미오다론 같은 경우에는 오간 톡시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항부정맥 약제 콤비네이션은 가능한 한 피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베리파이 하는 것은 AP 버든이나 세라피 외에 AP 버든을 에스티메이션 하라고 되어 있고, 어떤 AV 컨덕션 아브노멀리티나 사이너스 노드 디스펑션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항부정맥 약제를 쓸 때 꼭 페이스메이커 임플란테이션을 먼저 한 이후에 항부정맥 약제를 써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플래케나이나 프로파메탄 같은 원시 드럭 같은 경우에는 어떤 QRS 듀레이션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라인보다 QRS 듀레이션이 25% 이상 증가하거나 QRS 듀레이션이 150ms 이상일 때는 항부정 약제를 중단하라고 되어 있고요. 클래스 3 드럭인 솔탈롤이나 아미오다론, 드로메다론 같은 경우는 보통 QT 인터벌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심토마틱한 브레디카디아가 있다든지 QT 인터벌이 500ms 이상일 때는 이런 항부정맥 약제를 중단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프로아리스미아는 어떤 그 스트럭처리 핫디즈가 있는 경우에 좀 더 잘 발생을 하게 되어 있고요. 어떤 퀴놀론이나 이런 포타슘 채널 이니비션을 하는 항생제나 아니면 그 클래스 1C 드럭 같은 경우에는 뭐 트리사이클릭 안티디프레선스가 있을 때 그 혈중 농도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프로아리스미아가 더 잘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피메일 젠더나 하이포칼레미아, 하이포마그네시미아, 브레디카디아 이런 거가 있는 경우에 좀 더 프로아리스미아가 잘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아미오다론 같은 경우는 익스트라 카디악 그 사이드 이펙트가 가장 많은데요. 특히 풀모너리 톡시시티나 사이로이드, 오쿨라 톡시시티가 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6개월에 한 번씩 뭐 LFT나 TFT 같은 거는 팔로우업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체스트 엑스레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팔로우업을 해줘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어떤 눈 쪽이나 폐 쪽에 증상이 있을 때 PFT나 안과적 검사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클래스 1C 드럭인
플래케나이드나 프로파페논 같은 경우도 디즈니스라든지 노지아 보미팅 같은 게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스트럭처리 핫디지가 없는 경우에는 클래스 1C 드럭과 드로에다론이 첫 번째로 사용을 해볼 수가 있겠고, EF가 감소된 경우에는 아미오다론, 코로나리 아테리 디지가 있는 경우에는 드로에다론 솔타롤 같은 것을 사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클래스 1C 드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특별히 그 프레카나이드 같은 경우에는 크레아틴 클래스가 50 이하일 때 사용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고, 어떤 SA나 AB 노 디스펑션이 있을 때 이런 항부정맥 약들은 금기가 됩니다. 클래스 1C 드럭도 먼저 말씀드렸듯이 큐티 프롤ongation 500ml 세컨드 있을 때 금기가 되어 있고요. 드로에다론 같은 경우는 어디야 클래스 3나 4 같은 하트 페일리어가 있다든지 퍼머넌트 AFib이 있다든지 아니면 큐티 인터벌이 늘어났다든지 이런 경우에 금기가 되어 있고요. 특히 사이토크롬 이니비터인 베라파밀틴 티아젬 펑갈 에이전트와 같이 쓰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리버 디지가 있을 때 조심해서 써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ESC 가이드라인에서도 비슷한 레코멘데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블랙 앤 프로파펜은 노말 하트에서 써볼 수가 있겠고, 드로에다론 같은 경우는 하트페프, 이스케믹 하티즈, 벨블 하티즈에서 사용을 해볼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미오다론도 리듀스트 하트 페일리어에서 사용을 해볼 수가 있지만 익스트라 카디액 토시티가 많기 때문에 세컨 라인으로 보통 사용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탈롤 같은 경우도 레날 익스크리션이 되기 때문에 큐티 인터벌이나 소디움 포타슘, 크레아틴 클리스를 모니터링하면서 사용을 해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시 드럭 같은 경우에는 그 플러터 원투원 컨덕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노달 블로킹 에이전트를 같이 사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어드밴스드 컨덕션 디스터번스가 있는 경우에는 항부정맥 약제는 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미오다론 같은 경우에는 그 한 달 동안 200mg씩 3번 사용해 볼 수 있겠고, 그 이후에 200mg 원티 QD를 사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항부정맥 약제이지만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리버랑 사이로이드 톡시티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세컨 옵션으로 쓸 수 있겠고요. 스타틴과 같이 썼을 때 마이오패시가 유발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와파리나 디지털리스 그 용량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여기에 이 용량을 감소시켜서 써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큐티 프롤ongation 하지만 토사들은 0.5% 이하로 흔하지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큐티 프롤ongation이 있을 때 중단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베이스라인과 아미오다론 사용하고 나서 4주 이후에 심전도 팔로우업을 해서 큐티 프롤ongation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이퍼사이로즘이 있을 때는 금기로 되어 있습니다. 플래카나이드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스트럭처리 핫디지가 없는 경우에 사용을 해볼 수 있겠고, QRS가 25% 이상 있을 때 중단해야 되겠고, LBBB나 어떤 컨덕션 블럭이 110ms 있을 때는 사용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노달 블로킹 에이전트를 같이 써줘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베이스라인과 1, 2주 이후에 심전도 팔로우업을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프로파펜도 플래카나이드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드로에더론은 아미오더론에서 요오드기를 뺐고, 그 다음에 메틸 설포나이드를 추가해서 어떤 아미오더론의 부작용을 좀 최소화하면서 최소화했지만 좀 효과는 아미오더론보다 좀 약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파록시스말과 펄센트 APB에서 카디오바스쿨 하스피탈레이션과 데스를 줄였다고 되어 있고요. 하지만 어떤 하트 페일리어나 퍼머넌트 APB에서는 오히려 사망률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환자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비가트란 농도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드로에다는 다비가트란과 같이 쓰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디곡신이나 베타블로커도 용량을 이게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용량을 감소해서 사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큐티 프롤ongation 500ml 이상일 때는 중단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드로에다는 자체에 비해서 세럼 크레아틴이 약간은 올라갈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도 4주 이후에 심전도 팔로우업을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솔탈롤은 포타슘 채널 블로킹 이펙트에 의해서 토사도 같은 것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베이스라인 그리고 하루 그리고 1, 2주 이후에 심전도 팔로우업을 해서 큐티 프롤ongation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그 스트럭처리 핫디즈가 없는 경우에는 클래스 1C 드럭과 드로에다론이 첫 번째 초이스고요. 그다음에 리듀스드 EF가 있는 경우에는 아미오다론, 그다음에 코로너리 아트리지나 벨블라 디지즈, 하프페프 같은 경우에는 아미오다론, 드로에다론, 솔타롤을 사용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그
리모델링을 예방하기 위한 업스트림 치료로서 ACE 이니비터를 사용해 볼 수 있겠는데 어떤 하이퍼텐션 환자에서 LV 디스펑션이나 LVH가 있는 경우에 이런 약을 썼을 때 좀 AFib 진행을 예방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도스테론 같은 경우도 어떤 AFib 하트 페일리어 때 같이 써볼 수가 있는데요. 하트 페일리어 때 워낙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이 효과에 위해서 조금 더 알도스테론도 심방세동을 좀 예방할 수 있지 않나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하지만 베타블로커나 스타틴 같은 것은 아직 데피니트한 그 효과가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항무정맥 약제의 선택은 동반질환, 심혈관 위험도, 심각한 부정맥의 가능성, 심장의 독성, 환자의 선호도, 증상 정도 등을 고려해서 세심하게 판단해서 사용을 해야 되고 항부정맥 처방 전 반드시 기저심전도를 기록해 놓고 항부정맥제 이후에 심전도 팔로우를 해서 어떤 심박수나 QRS 인터벌, QT 인터벌이 증가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확인해서 꼭 심전도 모니터링을 하면서 항부정맥 약제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QT 간격이 500mS 이상이 증가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식사이너스가 있거나 AV 컨덕션 장애가 있는 환자에서는 항부정맥 약제는 사용을 추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